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이죠. 소리 없이 강한 예전에 애간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전기차와 같은 분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기차가 원래 소리 없이 강한 거. 그죠. 예전에 레간자라고 사실 뭐 레간자 알 정도면 한 40대 이상. 그렇죠. 50 정도 됐으니까. 그죠. 뭐 예. 그럼. 자, 오늘은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광명에서 가장 젠틀하고 잘생긴 정치인이죠. 젠틀하고 이분을 잘생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시벨롬 정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네. 예전에 그 SS 패션이라고 아세요? 삼성물산에서 SS. 논노 패션, 반도 패션 막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있었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을 또 다른 걸로 표현하면 SNS 스타 그리고 또 그 패션 열정이라는 패션을 합치면 SS 패션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 삼성물산에서 유일하게 망한 사업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이 광명에서는 SNS로 가장 핫하죠. 핫하죠. 핫하고 또 국민의힘 시연 중에서 또 이분을 또 따라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역을 너무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월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공정하게 정치판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걸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소환 시의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들어선 게 몇 년이죠?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 때에 네네. 삼성고구 도의원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전동석 위원장한테 탈락이 돼서 네네. 정치활동을 좀 접었다가 2015년도에 정의원 의원이 도박사건으로 사퇴를 하고 나서 재보궐선거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됐고 2018년도에 이현주 의원을 따라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당선이 됐고 2019년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이 됐고 2022년도에 삼선 시의원이 2022년. 됐죠. 예. 근데 이분이 2006년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쵸, 5년 동안 그거죠. 피선거권이 박탈이 네네네.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선 시의원이면 경력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시의장을 네. 또 하고 유일하게 갑지역과 을지역에서 모두 시의원을 경험한 분이라서 유일하죠. 예, 유일하죠.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에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고 갑지역에서 을지역으로 옮겼다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정치인인데 그래서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들이 일면 이해는 된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본인이 아마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잖아요. 박수원 시장도 삼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뭐 삼선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본인의 선거를 위한 건지 아니 광명 시민들을 위한 건지에 대한 좀 의문점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탠스가 지금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아직 지역을 좀 더 챙겨야 되고 지역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광명 시장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된 거예요. 광명 갑도 다니고 광명 을도 다니고 이번에 대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자기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내년 선거 출마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나 어쨌든 정치라는 게 타이밍과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올인할 때 그렇죠. 것 같고 이렇게 네거티브나 학색선전으로 하는 이 선거운동이 과연 명분이 있냐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형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예. 게 뭐 학력 부풀리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온 네, 것만 네, 이제 네. 거론하면 관용차 사적 이용, 친인척 예산 관련위원회 활동, 도덕성, 자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를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철새라고 하는 게 당을 바꾸는 걸 갖고서 얘기를 그죠, 하는데 그죠. 광명시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바꾸잖아요. 그건 더 큰 철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탈당해서 있다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과정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이분이 답을 바꾸고 당적을 이적하고 이제 명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정치 연명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측근들로 하여금 자리를 주겠다. 도시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기관장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조각하겠다.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정치 시장 후보 중에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기본적으로 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띄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사자하고 만났었을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당정을 많이 바꾼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본인이 이현주 의원을 의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냐 변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용차 사용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잘 몰랐다라는 얘기고 이번 그 6월 3일 날 대선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할 거다. 그 이후에 권리당원 모집에 전념을 다할 것이다. 이번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지역에서 권리당원 모집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박승원 시장 측근들하고 겹치게 되더라. 자기는 본인이 직접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승원 시장은 측근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정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지층을 높이거나 권리당원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장 유력한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다라고 해도 설득을 해서 날 도와달라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개인 한두 명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이미 바닥에 소문이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문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이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사실 저는 이호선 시장이 예전에 시장 선거할 때 안양공고를 졸업을 하고 방통대를 졸업했다는 거를 플랜카드에 걸고 시장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호선 시장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상당히 본인 자존감이 되게 높은 분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출신인데 뭐 SNS 상에서도 클릭을 하면은 본교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하안동 선거사무실 앞에도 플랜카드를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연세대 본교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선거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봐도 솔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여다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자범이 생기고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광명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박쥐 정치인들,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봐야 되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동의하는 100% 예, 이모경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들이 광명 시민들에도 정말 필요한 정치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안성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행적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당원들이나 현 시의원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 통TV에서 안성환 의원을 노이즈 마케팅하는 게 아니냐, 짜고 하는 게 아니냐. 마케팅 해주고 있죠, 마케팅.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모경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안성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최하지요. 본인 정치를 위해서 지역을 혼탁하게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갈라치기를 한다? 이건 월권행위와 더불어서 엄청난 해당 행위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가만 놔둔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모경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일단 조각이 끝났잖아요. 시도의원 포지션이 다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모경이나 안성환이나 모두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모경 의원이 광명 포스트에서 기사 나온 것처럼 안성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시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돈대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이모경 의원 성격에 과하다, 이거는 월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의 어떤 정보라든지 주변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모경 의원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수리 오영재. 네, 그 독수리 의원제들이 여론들 같은 거를 다 철벽을 네. 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민주당 정치인 내년 선거 나오려고 하는데 이모경 의원한테 접근하려고 했는데 접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벌써 선거가 아직도 안 된 상태인데 내천은 다 돼 있다 이런 얘기 들릴 정도면 이모경 의원이 좀 이게 좀 열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충 해도 그냥 이기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민주당 파지 강한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삼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냥 내
주변에서 나한테 이거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추천해주고 공천해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모경한테는 광명시민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과연 이 양반이 컷오프를 안 당하고 경선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건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민주당에서 정치인들을 컷오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내년에 이 양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특종 한번 터트리죠. 있으면 제가 1월에 기다려야 되네. 1월에 한번 특정 터뜨리겠습니다. 예. 양쪽 국회의원, 이모경 국회의원하고 김남희 국회의원이 전 합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경선을 누구로 할 거냐. 공관위에 김남희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런 양반이 시장 후보로 나오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좀 가져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모경 의원이 야 그래도 경선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사람 같지도 않고, 그거 문제된다고 보면 아 그래? 그건 뭐 할 수 없지. 그 정도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처럼 민주당이 민주가 없으니까 내년도의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남희 의원이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바꾸질 않는 습격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모경 의원이 김남희 의원 되려면 양기 대원보다 더 심하게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안승환 시의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하신 대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도덕적으로 한다거나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명분을 만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연대 원주 캠퍼스 나왔는데 본 캠퍼스 나온 것처럼 하고, 간영차 사적 위험, 친척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변명하고, 선거운동 할 때는 항상 본인 얘기 먼저 하다가 이모경 나오면 그때서 이제 이모경 띄워주고, 나 밀어주면 시형 공천금 그냥 줄게, 내가 바꿔줄 수 있어. 예를 들면 비례대표도 내가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관돼야 돼요. 의원님하고 제가 안지가 한 15년 이상이 됐어요. 안승환 의원이 학은연합 회장할 때 제가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합니다. 이런 행보를 내년 선거 때까지 쭉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승환 의원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너무 저희가 깠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말씀 한번. 안성환 의원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기자장을 오래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환 의원한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안성환 시의원이 내년에 시장을 출마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었을 때 하는 얘기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리당원 모집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리당원 모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인한테 진정성을 기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을 때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면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겠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람을 대한 태도가 그분의 진정성이라, 저는 그분한테 진정성을 기대하기는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좀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